자, 이제 오늘은 프로젝트 관리 쪽 할 거고요. 네, 프로젝트 관리 쪽은 IT 경영 때 이미 대충 이런 거 있어요라고 한번 보셨죠? 저희가 조직 및 기획화, 기획 영역, 그리고 도입 및 구축 영역, 그다음에 운영 및 지원 영역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을 나눠서 거기에 주제들을 넣어가지고 IT 경영 때 첫 번째 우리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도입 및 구축 쪽에서 프로젝트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 있다. 근데 사실상의 표준, PMBOK라고 이제 그런 거 했던 거 언뜻 기억나세요? PMBOK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슬쩍 야, 이런 게 있어요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과목으로 다시 나와서 이렇게 상세하게 배울 거니까 이제 그게 오늘의 이제 과목이에요. 여러분들 뭐 직장에서 주로 하고 계신 게 뭔가요? 프로젝트 하고 계신 거죠? 프로젝트는 사실은 여러분의 업무죠? 네, 대부분은 그래요. 그래서 개발 프로젝트도 업무지만 개발 프로젝트가 아닌 작은 작은 TF들 과제 이렇게 버추얼 TF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다 프로젝트의 시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근데 이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그래서 우리 IT 쪽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건설 프로젝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여기는 건설 프로젝트 성공 여부를 판가름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IT 쪽에서의 프로젝트 관리 스킬이 독자적인 게 아니고 이거 자체가 실제로는 건설 쪽하고 우리가 되게 비슷해서 건설 쪽에서 싸운 거다 이런 얘기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또 중간에 프로젝트 끝나면 나오시고 또 다시 갈아타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하잖아요. 프로젝트 하시면 즐겁습니까? 별로 안 즐거운 얼굴인데 맨날 하는 일이 맨날 프로젝트인데 맨날 안 즐거우시면 어떡해요? 네. 네, 왜 안 즐거울까? 네, 그런 얘기들은 이 프로젝트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은 즐거울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에 들어가 계시면 우리들 많이 하는 표현으로 아수라지 않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수라장이다. 앞이 캄캄하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뭐 엔들리스인 것 같다. 뭐 대장에 오픈 시점이 자꾸 미뤄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네, 그러면서 뭐 회의석상에서 막 고성이 남발하고 또 발주처 담당자 가서 막 소리 지르고 뭐 또 막 가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 던지고 그 사람 바꿔 해가지고 뭐 PM 바꾸고 PL 누구 바꾸고 뭐 이런 일이 이제 프로젝트에서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개인 개인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제 힘든 상황이 되죠. 그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경험이 쌓여.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희보다 앞서서 시스템들을 개발하고 또는 뭐 건설 쪽에 관련된 것들은 앞서서 했던 선진국들이 전부 유럽하고 북미에 있어요. 그리고 유럽과 북미의 이 나라들의 경우에는 나머지 저개발 국가를 다 식민지화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경제적인 식민지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지배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실무적인 프랙티스들을 모은 다음에 이론화를 시켜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산업계의 자기의 표준으로 막 적용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그걸 가지고 와서 저개발국에 팔아먹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PM 복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상의 표준서가 들어왔고 CMMI라고 하는 거에도 프로젝트 관리 영역이 크게 프로세스 영역으로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ISO 12207, SDLC,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ISO 12207에 주요 수명직이 세 개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 수명주기, 지원 수명주기, 그다음에 조직 또는 관리 수명주기 기억나시나요? 원래 이거는 프린트해서 책상맡에 붙여놔야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맨날 봐야 돼. 거기에 우리 업무가 다 나와 있어. 네, 나는 이 중에서 어느 업무를 지금 하고 있나 영역을 이렇게 찝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어쨌든 그 관리 수명주기에 마찬가지로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표준 안에 얘가 다 있는. 그러면 이 표준에 대해서 지식이 베이스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영광하잖아요. 일단은 뛰어들자. 예, 나비처럼 날아서 저 하얀 불빛으로 한번 달려가 보자. 달려가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보면 이제 뜨겁죠.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네, 소리가 납니다. 빠직 이렇게. 프로젝트도 가끔씩 빠직 소리가 계속 나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IT 쪽에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멤버들은 알아야 되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미 아마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까요? 혹시 PMP 자격증 가지고 있으신가요? 네. 나는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다. 어. 이런 건 뭐 알지 않아도 잘한다. 프로젝트를 업무를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일이 잘 되시는 거죠? 네. 그럼 아주 훌륭하신 거예요. 타고나신 거예요. 우리 프로젝트 체질이라 그러면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에지이즈의 어떤 프로젝트 관리나 진행 이런 것들 대비해서 향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지식 체계가 선정돼서 만들어지고 또 저희 쪽이 계속 전파가 되고 이제 저희도 계속 시스템의 규모가 이제 복잡해지고 커지고 그다음에 광범위하게 이제 적용되면 이것들의 실패가 비즈니스 실패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비즈니스 실패하고 연결이 되면 일자리도 사라지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고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이제 복합적인 사회적인 여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잘해야 되죠. 그죠? 네. 나 잘하기 힘들어요. 최근에 뭐 프로젝트 뭐 잘 안 돼가지고 막 시끌시끌 1년에 했던 것도 어떤 거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사회적으로 시끌시끌했던. 그리고 남마이 컨선 나는 내 소스 코드를 열심히 봐야 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소스 코드만 잘 돌아가면 돼.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겠죠? 네. 일단은 전 국민에게 예, 불편을 끼쳤던 최근의 것들은 이제 차세대 사회보장. 예, 사회보장 시스템 모르세요? 그게 금액이 천 몇백억 대 사업인데요. 예, 이게 이제 전국구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취약계층들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보조금 주죠. 그럼 보조금 신청하고 주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그 중에 한 개예요. 이 시스템이 오픈을 했으나 한 달 동안 오픈하고 한 달 동안 접수된 그 요청 클레임이죠 사실은 요청 건수가 5만 건이었어요.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회사에 N사예요. 사장님이 국정감사에 불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 그분은 그 자리를 잃으셨어요. 사장님 잘렸죠. 그리고 1년 후에 역전을 했습니다. KT그룹으로 가셨어요. KT그룹에 어쨌든 이제 이런 사회적인 여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IT. 프로젝트 관리를 잘한다는 거 조직의 역량이기도 하고 개인의 역량이기도 하고 그 두 개가 다 복합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지금도 뭐 혹시 뭐 차세대 지방 개정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등등
대형 프로젝트에는 별로 참여를 안 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자꾸 신문에 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관리 역량이 필요한 어떤 대표적인 국내 이제 사례로 보면 그렇다. 최근에도 모 카드사 예, 한밤중에 결제가 안 돼버렸죠. 예, 그 카드를 안 쓰시는 거죠? 이미 알고서. 신자로 시작하는 카드예요. 네, 어려움이 있어요. 차세대들이 자꾸 하면서 예, 오픈하고 나면 이제 후유증이 생기는. 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프로덕트에 관련된 사항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관리에 관련된 이제 지식 내용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프로젝트 관리 전반에 대해서 개요, 그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 부르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 PM, PM으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날리지 어려에서 알아야 될 지식 영역들. 근데 실제 들여다보면 다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10개가 있다. 그래서 10대 지식이 이렇게 불러요. 여기 쪽에 이렇게. 자, 이 영역들의 내용들을 쭉 이제 한번 볼 거고요. 이렇게 이제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요거는 이제 지금 기초 과정이니까 응용 과정 진행할 때 추가적으로 볼 거예요. 이 노란색 칠해진 것들은 이제 연감은 다른 과목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이 이것과 연관이 있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쭉 보고 나서 이제 이 마인드맵 이용해서 그냥 전체 한 번씩 쭈루루루 계속 스캔해서 읽어보면 기억에 오래 남으면서 얘가 이게 내 머릿속에서 체계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쓰시라라고 이제 이런 맵을 만들어. 네, 프로젝트 관리 개요. 부분들 먼저 들어볼까요? 실패나 뭐 원인 분석, 성공 분석 이런 거. 자, 프로젝트가 실패한답니다. 뭘 실패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오픈을 못했어, 제 날짜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네, 그게 뭐예요? 납기 지연이죠. 네, 납기 지연. 오버런 앤 스케줄. 이렇게. 네, 근데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비용이 많이 더 오버돼서 들어갔어요. 네, 그럼 예산 초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계획했던 어떤 성과들, 베네핏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품질 만족이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미국의 사례가 이제 많이 조사가 됐고 IT 프로젝트 중에서 31%가 이슈 사항이 발생해서 취소가 된대요. 그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된 애들 중에서도 189%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예산이 초과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를 하면 35% 이상은 일정의 2배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정 지원들이 많다라는 거. 자, 이제 프로젝트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뭐에 실패한 거다? 네. 세 가지가 실패한 거다. 네. 네. 품질. 이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일컬어서 QCD라고. QCD에 실패했다. QCD, Q 퀄리티, C는 코스트, D는 딜리버리. QCD. 그래서 이 QCD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머릿속에 팍 박아내야 돼. 이거는 우리 IT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도메인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QCD에 실패했다. Q, D, 딜리버리. 딜리버리. 그래서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할게요. 자, 프로젝트 왜 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왜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왜 하는 건가요? 실패의 반대편이
그렇게 하는 이유예요. QCD를 달성하기 위해. 맞죠?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참여할 때마다 이제 저 앞에 배 멘토 뭐 기사가 이 프로젝트 하는 이유는 QCD래라고 말했던 거를 차로 쫙 하면서 착수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에서 달성해야 될 QCD가 뭐지? 이렇게. 그리고 QCD는 그 약속한 QCD잖아요. 약속한 QCD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뷰가 조금 바뀌겠죠. 그래서 멤버로서 이제 역할과 그다음에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총괄 관리자의 역할 이런 역할에 따라서 뷰가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이 공부를 이제 하는 순간에는 내가 총괄 관리자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고 쳐다봐야만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아웃소싱이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니까 프로젝트의 오너는 사업 참여한 아웃소싱 예를 들어서 L사, S사 뭐 이런 데요 아니면 발주처예요? 오너는 프로젝트 오너는 SA 사업자다. 손들어보세요. 아니다. 발주처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서는 발주처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SA 사업자를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둘 다예요. 근데 좀 더 메인 이야기는 어디? 아니에요. 발주처예요. 자, 프로젝트를 성공해야 되는 임무는 누구에게 있어요? 맞습니다. 발주처가 프로젝트 오늘 이거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발주처 입장에서 QCD 다 중요하죠. 네, 다 중요해요. 자, SI 사업자가 들어갔을 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 Q가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자, C가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D가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C가 중요해요. 왜냐면 SI 사업자는 그냥 그 관련 인력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일은 들어가서 알아서 인력이 할 거야. SI 업을 그냥 수주해서 들어가서 한 목적이 뭐예요? 그 회사의 목적. 매출을 확보하고. 자, 매출을 확보하는 것이 1번.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손익이죠. 매출이 아예 없으면 손익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 매출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이 높아야 돼요? 이익이 높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사업을 수주하고 나면 수주 전에는 다 알고 줄 것처럼 해야 돼. 수주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하지. 똑똑하시군요. 자, 그러면 발주처 입장에서 다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Q가 중요하다. 발주처 C가 중요하다. 네, 발주처 D가 중요하다. 네, 딜리버리가. 네. 발주처에게 중요한 건 Q예요. 자, 퀄리티, 품질의 정의는 그거예요. 네, 사용자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고 기대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게 품질이에요. 네, 그래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건 다 비즈니스 요구사항이잖아요. 네,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받아서 하는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게 IT 임무입니다. 그래서 돈이 더 들든 낚기가 지원되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퀄리티, 요구사항이 만족돼요. 그런데 딜리버리를 시켰으나 오픈해야지 시스템 짠 했는데 상자가 막 몰리는데 시스템이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시스템이 다운됐어요. 자, 그럼 비즈니스 목표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심각한 영향을 줬겠죠. 돈 더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발주처. 네, 그래서 발주처 담당자가 프로젝트 관리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아니면 사업자가 더 잘 알아야 돼요. 발주처 담당자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발주처 담당자는 무조건 TF를 관리하는 발주처 담당 무조건 프로젝트 관리를 알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야, 프로젝트는 SI가 하는 거야. 네가 그걸 왜 알아? 이렇게. 이제 그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SI 업체들은 어때요? 자, 일단 수주한 다음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자사 인원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자사 인원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최대한 최소. 근데 협력사 인력을 막 넣을 거예요. 근데 자사 안 쓰고 협력사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네, 원가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싼 협력업체를 원해요? 아니면 비싼 협력업체를 원해요? 네, 싼 협력업체 원하시겠죠. 네, 그러면 막 경쟁을 가지고 싼 데를 선택했겠죠. 네, 거기가 싼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인력의 등급이 상대적으로 예, 초급이나 중급 정도로 구성되지 않은 싸죠. 초급, 중급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경험이 많다는 이야기죠, 어떤 얘기? 그러면 퀄리티를 예, 만족시키기 위한 역량이 높아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발주처한테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이 발주처 담당자라면 싼 데 쓰시겠어요? 아니면 역량이 예, 높고 경험이 많은 쪽 쓰시겠어요? 네, 거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그럼 발주처의 담당자는 그냥 모르잖아요. SI가 한대로 둬야 되는 거죠. 그럼 프로젝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좋아질 거라 는 없어요. 자, 그런데 다시 또 협력사를 선정을 했어요. 싸게 했어요. 근데 싸게 해가지고 손해는 수 있잖아요. 협력사 사실 이 업체 운영하고 있으려고. 근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놀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싸게라도 해서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 인력을 투입할 거야. 투입할 때 원래 이렇게 받기로, 그러니까 주기로 한 인력 주면은 그 돈이 안 남을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바꿔치기 해야죠. 그렇죠. 뭐. 맞아요. 그래서 다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애들은 또 다른 사업에 수주할 때 그때 우리가 내밀어야 돼. 그렇게 그래서 다른 사업도 수주해야지. 이런 인력 줄게요. 그러면서 안 넣는 거지. 또 그래 이렇게 계속. 네. 자 이제 이런 회사의 SI 업체 이런 회사의 PM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 탱자를 아무리 갈아 넣는다고 귤이 나와요? 응? 그 개입하면은 노동법에 위반되는 거 아시죠? 세고랑 칩니다 잘못하면. 음. 네, 이게 지금 프로젝트의 이제 환경 접하고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알아보자. 그렇죠? 이것만으로 벌써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죠? 우리 프로젝트 이야기하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선진국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표준을 확산시키고 프로젝트 관리하는 인력들의 교육을 계속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 경험 DB를 공통적으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러한 프로젝트의 기간이나 사이즈가 얼마 정도 같아 이런 것들을 선진국이 노력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양이에요. 안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공공 프로젝트 중에 실패한 프로젝트가 신문에 나온 프로젝트 말고 실패한 프로젝트 보셨어요? 다 성공했다고 성공하려고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예요. 아시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의 개발력. 다들 얼굴이 이상해. 앞에서 강사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는 표정으로 다들. 네, anyway.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관리를 공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네, 뭐 실패 원인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스크 요인들이 되게 많아요. 뭐 일정 차질 와연, 범위 변경, 뭐 등등. 뭐 사람도 뭐 핵심 인력 막 바뀌고. 그다음에 계획 측면에서도 이제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잘못 산정된 기간, 그다음에 잘못 산정된 멤버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들어가서 개발해야 될 비즈니스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변해. 자꾸 변한다는 이야기는 프로젝트 기간이 길면 유리해요, 아니면 짧아요? 맞습니다. 짧아요. 왜냐면 길면은 그 사이에 자꾸 변경이. 그러니까 변경을 또 해요. 그러면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줄인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기간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긴 프로젝트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긴 프로젝트 많이 하죠. 선진국들이 자꾸 프로젝트 수행 스타일을 에자일로 좀 많이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가 문화에 막 흘러 들어왔죠. 에자일. 그죠? 에자일은 이제 나중에 소프트웨어 공학 보실 거예요. 에자일의 특성은 기간이 되게 짧아요. 2주, 한 달 이런 거. 그러면 변경될 기간이 없어. 맞죠? 그리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받았어. 그럼 이 변경된 걸 받았어. 그리고 변경된 걸 받았기 때문에 아주 이게 따뜻한 게 좋은 거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변경되지 않아. 왜냐면 우리 2주 만에 끝내버릴 거거든. 그 다음에 변경됐어. 그럼 이건 변경이 아니라 신규 에저일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신규 기능 요구사항 변경된 거 받아서 신규로 2주 만에 또 끝내줘. 리스크가 없죠. 네. 그다음에 뭐 관리 측면의 문제점. 어, 자, 프로젝트 관리를 잘 모르는데, 야, 내가 프로젝트 20년 했어, 10년 했어. 내가 통과를 얼마인데.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거를 주목구구라고 아시죠? 그걸 가리키는 전문용어는 주목구구시.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원인들 분석하는 이제 내용들이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 결국엔 뭐냐? 푸어 프로젝트 플래닝.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이 엉망이야. 라는 거예요. 네. 계획이 엉망이면 실행할 때 계획 보고 할 거잖아. 근데 엉망인 계획을 보고 엉망으로 실행할 거잖아. 프로젝트가 성공할 확률이 얼마예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 계획을 잘 세웠어요.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실행할까요? 성공 확률이 얼마예요? 상당히 높아요. 돌발 사태,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계획대로 계속 실행하고 비교하면서 하면은 목표 달성이 될 거라는 거야.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 프로젝트는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럼 이제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도 계획서는 있잖아. 프로젝트 계획서 내려보니까. 관리 계획서를 내야지. 과학기서 내야지. 거기 보고 이제 할 거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큰 룰이고 다시 쪼개져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야, 요구사항 분석해봐. 이러면 이제 새로운 세션이 시작돼. 사실 요구사항 분석하자. 그러고서 머릿속에 그냥 일정대로 인터뷰하자. 뭐 문서 보자. 뭐 비즈니스 프로세스 앞에 컨설팅 했으면 문서 보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실행하면 다 실패. 당연히 실패하지. 그것도 다시 조그만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놓치지 않고 100%다 식별해낼 것인가. 그러면 거꾸로 우리 게 아닌데 요구사항이 자꾸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식별해서 다 잘라낼 건가. 자, 그것들을 검토를 하려고 하면 기간이 다 필요해. 그럼 그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근데 역량이 없이 다 초급이 딱 들어왔어요. 초급들은 시키는 대로 할 거잖아.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자, 줄어든다 아니면 늘어난다. 막 늘어나요? 범위가 막 늘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수라장이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요구사항, 그러니까 분석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첫 단추잖아요. 분석을 어떻게 제대로 하고 범위 확정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은 사실 잘 안 세우고 프로젝트 전체에 WBS라고 하는 그거 보고서 할 일을 그냥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어렵겠죠. 그 다음에 위크 비즈니스 케이스. 사업 계획서가 엉망이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없어. 뭐 이런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요. 네.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초반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90년대부터 이미 이 북미나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상황에 다 직면해서 이거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가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더 크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자, 일단 IT 경영을 떠올리자. IT 경영에서 우리 IT 패러독스 뭐 이런 거 막 이야기했잖아요. 또 CIO 막 이런 이야기하고. 네. 뭔가 그런 얘기가 막 터져 나온 시점이 있어. 변곡점이 있어요. 무엇이 이 세상에 출현했다? 맞아요. 인터넷이요. 1995년에 인터넷이 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TV 방송, 라디오 방송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 전 지구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내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수단이 갑자기 생겼어. 그러면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홈페이지 하나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데 왜 IT 투자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비용도 홈페이지 하나 구축하는 비용이 되게 싸. 그죠? 여러분들 그 TV에 뭐 30조짜리 영상 광고 내보내주면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돼요. 일단 영상 자체를 내보내는 걸 말고 영상을 만드는 것만 해도 엄청난 프로젝트. 맞죠? 그런데 홈페이지 딱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뿌리면 그런 돈이 들어요. 안 들어. 네. 그런데다가 기업들도 난리가 났어. 그런 기업은 뭐 회의하고 또는 뭐 업무 지시하고 또는 커뮤니케이션하고 하면 허가나 출장 다녀가죠. 왜냐면 지방에 공장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내 의사를 바로 전달할 수 있어, 지방. 빛의 속도로. 그룹이어라는 것으로. 그럼 지방 출장 갈 일이 없네. 의사소통도 엄청 잘 돼. 지방에 가지고 막 회의하고 나면 회의록을 써야 돼. 근데 회의록의 내용이 100% 녹취록이 아니잖아요. 그 회의록을 다시 검토를 해야 돼. 제대로 이해.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메일로 야 이거 이런 이런 일이 이렇게 연락해서 메일 딱 보내면 회의할 필요가 없어. 거기 다 써져 있어 일단. 그죠? 엄청난 의사소통이 이제 급진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룹웨어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ERP라고 이제 칭해서 실제 생산이라든지 또는 내부 이제 물류라든지 또는 이 R&D라든지 또는 서비스라든지 또는 이제 고객 쪽에 세일즈 오더라든지 이런 전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전부 전산 기술을 통해서 이걸 커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HTML은 양방향이 안 됐죠? 최초에. 그 다음에 양방향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서 애플리케이션 못 만들잖아요. 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응? 자바라는 거예요, 자바. 자바가 이제 온 세상의 애플리케이션 개발 시장을 바꿔. 그래서 2000년 초에 자바 개발자 문값이 막 올라갔죠. 지금 아무나 하는 게 자바인데, 그죠? 그 당시에는 자바 개발자가 자바의 특성은 뭐 다 아시잖아요. 플랫폼 정속성이 되게 약해. 왜냐면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실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단넷 플랫폼이든 또는 유닉스 플랫폼이든 리눅스 플랫폼이든 거기에 해당되는 VM만 거기에 설치될 수 있으면 그럼 이 VM 기반으로 돌아가야 될 자바 애플리케이션은 어떻게 개발해도 다 돌아가. 이게 이제 엄청난 이 중독성에서의 해방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로직 구현하는 것도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로직 구현하는 데 있어서 자바 프로그램이 굉장히 탁월하다. 그리고 자바의 이 자원 관리, 메모리라든지 또는 트랜잭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능들이 자바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는 뭐 우리가 J2W라고 J2E 자바 기반의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 프레임워크 위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용이하게 개발되는 자, 이런 구조로 애플리케이션을 품질 높고 그다음에 빠른 기간을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 정도도 엄청나게 빠른 기간 단축이에요. 그럼 그게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개발해도 견적이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말하는 C나 C++이나 이제 포지엘 툴들 있잖아요.
근데 포지엘 툴로 그 당시 개발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엔터 쳤더니 30분 만에 반응이 와. 그런 사례가 그때 많았어요. 리눅스 다운로드 사이징 하면서 포지엘 써가지고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했는데 엔터 치니까 30분 만에 죽었어.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이 웹 환경하고 연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외부로 연결을 해야 할 서비스가 있는데 내부에서 로컬에서 내부에서 쓰는 데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대고객 서비스가 일어나는 것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 프로 이제 C 같은 이런 프로그램은 그게 어려워. 그럼 거기다가 다시 웹을 한번 더 씌워야 돼.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쫙 해결해 주는 작업을. 그래서 이제 엄청난 IT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생겨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응용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해서 비즈니스에 쓰느냐 안 쓰느냐가 그 회사가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결정 기준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버렸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IT 광풍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IT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모두가 IT에다가 때려박아서 돈을 벌고 있어. 근데 IT가 나중에 보니까 기여한 거가 있는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당연하지 IT 돈을 몰빵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이제 IT 패러독스라는 이제 시장에다 하드를 던진 거야. 이거 묻지마 IT 투자하지 마라. 네, 사실 이것도 딜레마가 있어요. 그렇다고 투자 안 하면 죽는데. 그나마 투자해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거 있어요. 먼저 선점한 자가 독식하는 네, 이런 원칙이 있어요. IT 특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이제 구글의 검색 시장 산다. 따라잡혀 버렸죠. 얼마 전에 뭐 첫 번 나오니까 뒤집어질 거다 하면서 비교를 해서. 네, 지금 어때요? 뒤집어졌어요? 택도 아니죠. 그런 거예요, IT는. 네, 약간은 뭐 변화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걸 뒤집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나 기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하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이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셔야 머리에 이 플랫폼이 먹혀요. 자, 그래서 뭐를 잘해야 된다? 계획을 잘해야 된다. 네, 계획 잘못 세우면 프로젝트 계획 잘못 세우면 무조건 들어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프로젝트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누가 제안을 이따위로, 누가 일정을 이따위로, 누가 사람 계획을 이따위로 막 하고 있죠? 그게 뭐예요? 지금 다 이 적용 가능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거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 계획과 다 연관된 것들의 서브셋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뭐 명확한 기술사항, 요구사항을 똑바로 줘야지. 야, 그리고 우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일하니까 서로 의사소통 잘해야 돼. 가지고 이렇게 네, 딴짓하면 안 돼. 서로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어 통합해야 돼. 뭐 이런 이야기. 인터페이스 부분에서 서로 많이 엇나가죠. 그럼 이 인터페이스가 네 건이 내 건이 싸워. 주인이 없어서. 이런 RNR이라든지 이런 것. 뭐 쪼르륵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 우리 프로필 이야기네 뭐 이러고 있으실 거예요. 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침 가이드를 제시하기 위해서 PM복이라는 책이 만들어졌던 거고 이제 오늘은 PM복 6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7판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7판으로 가면서 또 대폭 변경됐어요. 네, 어쨌든 이런 거를 하고 있는 그 전문가들도 주기적으로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아 6판까지 갔으면 절정이 이른 거야. 그러고 나서 더 업그레이드하기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판을 바꿔야 돼. 그래서 대폭 판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난해해지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확산이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PM복도 칠판은 좀 그런 경향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고, 이제 저희가 IT 경영 때 배웠던 ITIR ITIR 그 버전 4를 보면 굉장히 난해해요. 그다음에 CMMI도 버전 2.0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서 약간은 이제 디그레이드 된 거 아니냐라는 게 말을 이제 했었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또 업버전 되면은 이제 또 다시 시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네, 그런 체계로 다시 좀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과거 버전 나오는 거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뭔가를 또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이제 그런 버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기초를 제공한다. 전체 산업이나 경영자고 기업 교육센터, PM의 최상머리에 가보면 이 책이 있다. 그다음에 영어 외에 굉장히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죠. 전 세계 베스트셀러.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보고 저 시계로 10분 쉬었다가 25분 정도 시작할게요.